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요즘 지분 물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물건을 낙찰받아서 공유자에게 떠넘긴다든가 아니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분 물건을 낙찰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 한번 봅시다. 여주 6개 2022 타경 33,147번 1번 물건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571 논이죠. 논입니다. 전체 면적은 5,034.7평방미터고 그중 165평방미터. 몇 분의 몇인가요? 한 40분, 한 35분의 1쯤 되나요? 하여튼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감정금액이 4,438만 5천원. 그리고 현재 최저가는 두 번 유찰이 되어서 2,174만 9천원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싸죠? 얼핏 보면 짭짤해 보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받아도 수익이 날만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은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잠깐 등기부 등본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쭉 보면 이전 소유자는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2013년에 경매로 낙찰받았죠? 경매로 얼마에 낙찰받았나 잠깐 봅시다. 요거죠, 요 사건이죠. 2012에 19036 지지 옥션은 이렇게 옛날에 낙찰된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놈을 꾹 누르면 2150평입니다. 2150평을 5억 8,500에 낙찰받았습니다. 평당 얼마인가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5억 8,500만원 나누기 2150 하면 평당 27만 여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평당 27만 여원. 저렴하게 샀죠. 자, 다시 등기부 등본을 봅니다. 이분은 2013년에 평당 27만 여원의 낙찰을 받고, 그리고 2014년부터 2013년 10월 21일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했죠. 바로 그 이듬해 1월부터 지분으로 매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5,034분의 429 9,810만원입니다. 평당 얼마인가요? 9,810만원 나누기 429 하면 평방메타당 22만 8,671원. 평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3.3 평당 75만 4,600원입니다. 평당 75만 여원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 낙찰은 27만원에 낙찰받았죠. 평당 27만원에 낙찰받아서 몇 달 지나지 않아 평당 75만원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4월달에 83평방미터, 이것도 평당 75만원. 그리고 2014년 같은 날이죠. 1월 9일 1월 16일이네. 등기는 1월 16일 165평방미터 50평이죠. 요거 50평도 3,773만원. 요놈도 평당 75만원. 그리고 1월 21일에도 평당 75만원. 1월 21일도 그렇고 쭉 1월 27일, 2월 4일, 2월 6일, 2월 6일 쭉 이렇게 죄다 팔았죠. 이것도 165평방미터 3,773만원. 평당 75만원입니다. 짭짤하게 팔았죠. 평당 27만원에 낙찰받아서 75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요 논이 농지죠. 농지. 경지 정리가 된 농지입니다. 경지 정리가 된 농지. 경지 정리가 된 농지죠. 재개발 아파트 지분도 아니고 그냥 논을 지분으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자, 제가 보기에는 눈탱이를 제대로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뭐가 생긴다. 2013년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신둔의 경강선 있죠. 성남에서 여주까지 가는 전철이 있습니다. 그 전철이 신둔면에 여기 생긴다. 이런 호재성 뉴스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눈탱이를 쳤다. 아마 동네가 뭐 서울, 경기 구리, 익산 뭐 이런 걸 보면 고향도 있고요. 아마 뭐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매각을 했던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결국 싸그리 팔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자는 몇 명이냐?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 12, 13, 14, 여기 다 모시겠다. 여기 보면 나오죠? 공유자는 이 땡땡 외에 20명입니다. 총 21명이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만약 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땅을 분할을 하지 못하죠. 이 땅은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분할된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경매에 넣어서 지분 비율만큼 배당을 받아가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를 경매에 넣겠죠. 전체 경매에 넣어서 낙찰이 되면 그 낙찰 금액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그리고 각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 공유자가 20명이라 그랬죠. 공유물 분할 소송은 공유자 전원에게 송달이 돼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자들 몇몇을 보면 62년생도 있고 47년생, 52년생, 뭐 58년생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송달을 하느냐? 이분들 중에는 분명히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또 송달이 돼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송달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리고 송달 비용도 꽤 나옵니다. 수백만 원 나옵니다. 수백만 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송달을 하자면 송달 비용만 수백만 원이다. 한 번에 송달되겠습니까? 송달 안 되면 특별 송달해야 되고 또 요 주소지에서 이사를 간 분들은 다 추적을 해야 됩니다. 다 초본 띄어서 그렇게 보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받았다고 칩시다. 경매에 넣어서 돈으로 나눠 써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경매를 넣어야 되겠죠? 자, 경매를 넣게 되면 또 송달을 다 해야 됩니다. 요 공유자들 전원에게 송달을 해야 된다. 이거 미치고 환장합니다. 송달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어쩌면 연세 드신 분이 이 물건을 낙찰 받았다가 재판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뭐 재판을 좀 길게 한 게 있었어요. 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재판이 한 10년 정도 끌고 가게 됐어요. 10년 정도 됐는데, 우리 변호사가 풍이 왔습니다. 풍이. 나이가 먹다 보니 중풍에 와가지고 변호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 물건도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또 판결 받아서 경매까지 진행을 한다면 몇 년이 걸린다. 자, 그럼
요 물건을 뭐 2100 얼마에 낙찰 받았다. 전체를 경매에 넣으니 뭐 시세에 근접하게 뭐 팔렸다. 얼마 남겠습니까? 얼마. 그죠?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 들어가고 또 뭐 세월 흐르고 송달료 들어가고 경매 넣으면 또 시간 흐르고 또 비용 들어가고 감정금액에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경매 비용 공제하고 뭐 내가 쓴 비용 그거하고 또 뭐야 사람이 이거 송달하려면 얼마나 허파가 뒤집어지겠습니까? 그 인건비도 생각해야죠. 허파 뒤집어지는 그 값도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버리십니다. 이런 물건 사면. 그리고 이런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도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물건을 지분으로 취득한 사람들은요, 눈탱이 맞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건에 대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모르죠. 뭐 더 떨어져 가지고 뭐 한 20, 30% 된다. 그러면 그냥 사놓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다가 땅값이 무지하게 올라간다면 그때 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번 해보든지. 그러나 지금 이 가격에서 공유자가 이렇게 20명이나 있는 이런 물건은 안 건드는 게 좋다. 제가 볼 때는 지분 물건을 취득할 때는 공유자가 한 10명 넘어가면 좀 머리가 아픕니다. 물론 10명이 넘어간다고 해서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가격이 굉장히 싸다든가, 뭐 10명이 뭐 가족들이라든가 한 집에 산다든가, 뭐 이러면 송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대체로 그냥 뭐 타인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닌 타인들의 경우 한 10명 넘어가면 좀 금액이 엄청나게 싸지 않으면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뭐 20명, 30명, 이런 것은 정말 땅이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다. 에? 뭐 도심지에 기가 막히다. 뭐 이런 물건 외에는 공유자가 20, 30명이다. 이런 물건은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요 논의 가격이 짭짤하죠. 짭짤해서 혹시나 뭐 입찰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뭐 이런 점이 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3년이 재수가 좋습니다.